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2018년도 차원화대전에서 구입했던 빙도 고수홍차입니다. 이게 아마 그렇네요. 18년 차도 올해 차네요. 작년 차네요. 그러니까 네. 차를 마실 거고, 이 차를 구입한 후에 차원화대전은 봄 초여름쯤에 있어서 그때 구입해서 슬금슬금 조금씩 마시고 있습니다. 아주 큼직한 찻잎들이, 고수에 대해서 제가 말한 적이 있었나요? 있었던 것도 같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한 번 더. 고수는 차 나무의 나이를 말하고요.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년 이상 된 차 나무를 고수차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100년 이상 된 나무를 고수, 100년 이하의 나무를 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수, 오래된 차 나무에서 딴 찻잎으로 만든 차를 고수차라고 하고요. 그 아래쪽을 소수차라고 부르고 있죠. 가끔 고수차라는 얘기를 들으면 고수, 식물 고수 아시죠? 코리앤더 이름이 맞나? 네, 코리앤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게 좀 더 익숙한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찻잎이 보면 검은색보다는 짙은 카키색하고 갈색, 좀 더 밝은 황금색 비슷한 색깔도 있고요. 일단 개완을 간단하게 마시기 위해서 개완을 예온해 두었고, 찻잎이 적당하게 덜어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넣어보면 알겠죠? 네, 적당한 듯 합니다. 조금 많은 듯 싶지만 찻잎이 워낙 크니까요. 사실 저는 이 차를 재미있는 차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차가 그 차 한 번을 우렸을 때 맛의 변화가 꽤 다양해서 한 번 마시면서 우릴 때마다, 탕을 거듭할 때마다 변화가 있고, 그 변화들이 이런 점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게 있거든요. 오늘은 또 어떨지, 이전과 같을지 아니면 또 다른 느낌이 있을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진하게 한 번 더 우려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섞어서 마실게요.
사실 이 개환과 이 받침은 전혀 관계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얘는 원래 찻잔 받침으로 만들어진 아이고, 이 개환은 원래 다른 받침이 있는데요. 개환 받침이. 저는 언젠가 그 개환 받침을 살포시 깨먹었고, 저는 찻잔 받침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얹어봤더니 찰떡같이 맞습니다. 이럴 때 또 약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이 향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저는 늘 어려움으로. 저는 서양식으로 만들어진, 서양에서 만들어진, 주로 대부분 인도의 찻잎을 사용한, 인도나 스리랑카 지역에서 찻잎을 사용한 차들을 많이 마셔왔기 때문에 종종 중국 홍차와 그 서양 인도나 스리랑카 홍차가 얼마나 다른지를 느낄 때마다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요. 성격이 전혀 달라서 같은 차가 맞나? 같이 홍차라고 해야 되나 싶다가도 단맛이라든지 홍차 특유의 약간의 떫은 맛? 뭐 이런 것들을 느낄 때는 그래 이게 홍차긴 하지, 다른 차와 큰 범주로 봤을 때 이게 홍차의 맛이긴 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중국 홍차도 몇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기문이나 뭐 정산소종 같은 차들도 있고 또 전홍 뭐 이런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크게 그 정도로 나눌 수 있고, 걔네들도 각기 다 맛이 다른 거죠. 얘는 고수홍차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차인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제 생각에는, 제 느낌으로는 전홍 쪽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찻잎부터 기문이나 정산소종하고는 전혀 다르니까요. 요즘 왠지 차가 꿀떡꿀떡 잘 넘어가서 많이 식히지 않아도 꿀떡꿀떡, 네, 그렇네요. 확실히 어느 때보다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차가 더 맛있습니다. 물론 그 청차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차는 봄이 제일 맛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좋아하는 차들이 주로 이렇게 발효된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유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추운 계절. 이 단맛, 차의 단맛에도 종류가 아주 많아서 단맛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차를 표현할 때 맛도 향도 하지만 그리고 질감까지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약간 뭐 뭉근한 질감이라든지
밀도가 높다든지 하는 식의 표현들이죠. 이 차도 중국 홍차들은 기문은 약간 성질이 다를지도 모르지만 특히 전홍의 경우는 그런 느낌이 약간 찻잎도 크고 좀 더 풍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맛도 좀 더 뭉근하면서도 엿기름이나 고구마나 이런 구황작물에서 오는 단내, 찐득한 단내? 뭐 이런 게 있다고 할 수 있죠. 차마다 모두 다르지만 이 차의 경우는 이 차가 서양 홍차하고 비교했을 때도 홍차다 하는 느낌을 주는 가장 큰 부분은 그 뒤에 약간의 떫음과 남는 느낌? 이런 것들은 무슨 감각의 수치를 통계로 내가지고 아니 컴퓨터 그래프나 이런 것들로 내가지고 제출하고 싶을 만큼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늘 느끼는 표현력의 부재이기도 하지만요. 차를 조금 더 우려놓고 편하게 마시면서 이 차가 첫 탕, 둘째 탕, 셋째 탕 맛의 변화가 크다고 느꼈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큰 변화 없이 비슷한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을 수 없는, 소리내어 읽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 마시면서 읽기에는 내용이 조금 여기 표현에 의하면 사랑스러운 일들이죠.
기분이 참 묘하다. 어디를 가든 내가 최초가 아닌가. 로보 밖으로 나가면 그곳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간이 된다. 언덕을 오르면 그 언덕을 오른 최초의 인간이 된다. 암석을 걷어차면 그 암석은 100만 년 만에 처음 움직인 것이다. 오, 이 긍정의 아이콘 본받아야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 자체가 바로 조금 뒤에 나오는 그 문장과 연결이 되면서 기분이 묘해지네요. 아, 동료들이 보고 싶다. 아, 누구하고든 5분만 대화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누구하고든 어디에서든 무엇에 관해서든 상관없다. 나는 하나의 행성에 온전히 혼자 남은 최초의 인간이다.
저는 이 맛을 건조하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느낌을 못 찾겠는데요. 이 불쾌한 느낌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외에 다크 초콜릿 같은 거, 다크 생초콜릿 드셔보시면 가루 분도 약간 남으면서 뭐 그런 느낌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브라우니를 데려오기도 했고요. 이 차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지만 먹지 않고 있습니다.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차 한 잔의 우림이 갈수록 약간 양이 적어지는 것 같다는 개완 하나의 우림이 한 번의 우림이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재밌는 것은 찻잎이 불어나잖아요. 개완 안에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찻잎이 그 물을 흡수해서 통통해졌다는 얘기도 되겠죠. 여기에도 고양이 털이. 네, 제가 마시는 모든 차에는 고양이 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맛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신나간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먹히다니. 이제 다시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역사상 가장 외로운 남자로 살았는데 마침내 그런 생활이 끝났다. 물론 구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패스파인더를 갖고 돌아오는 내내 이 순간이 오면 기분이 어떨까 상상해 보았다. 껑충껑충 뛰며 환호성을 지르고 심지어는 화성 땅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그러지 않았다. 나는 거지용 막사로 돌아와 우주복을 벗고 내 밭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몇 분 동안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결국 울음이 멎고 그 여파로 인한 딸꾹질이 멈추고 나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기분 좋은 평정이었다. 갑자기 떠오른 건데 이제 죽지 않을지도 모르니 창피한 일들을 기록하는 건 좀 자제해야겠다. 이미 기록한 건 어떻게 삭제하지?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야겠다.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사람들과 얘기해야 한다. 존슨이 떠오르네요. 아니 윌슨? 윌슨이었죠?
이게 마지막 우림이 될 듯 합니다. 그래도 꽤 여러 탕 마셨네요. 마지막 한 번 더 힘을 내줄래? 그럴래? 사실 단맛은 한 5번째 탕부터는 잘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차가 주는 다른 어떤 맛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서 좀 더 마지막까지 우려 마시면서 브라우니를 먹어 치워야겠습니다. 수고해준 개완과 차는 잠깐 미뤄두고
얘랑 얘는 아주 잘 어울리거든요. 네, 늘 느끼는 거지만 전홍류의 중국 홍차와 브라우니는 찰떡같이 어울립니다. 물론 저는 차를 마실 때 빠졌다. 자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먹지 않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뭐 그냥 편안하게 차를 마시다 보니 밥 먹을 때도 먹으면서 마시고 하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들을 찾아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한 분의 1만 남겨서 약간 염치 없지만 그래도 드신다면 하고 저는 차를 마저 마십니다.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 옆에서는 고양이가 자다가 기지개를 켜고 골골송을 부르고 역시 진한 브라우니,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아니, 별로 안 들어간 다크 초코와 전홍의 조합은 찰떡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차 맛을 볼 때는 다른 걸 입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맛을 충분히 보신 다음에는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과 차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